안녕하세요. 필승당구 레슨 배준석입니다. 오늘은 경험이 적으신 분들께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바운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단순하게 배치를 놓고 두께와 당점을 제시를 해드리면 제 설명과 다른 배치가 나왔을 때 해결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운딩이 되는 원리와 그리고 회전을 이용하는 변화들에 대해서 배치를 놓고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설명을 보시고 연습을 몇 번만 해보시면 저점자분들도 충분히 바운딩 배치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제 레슨이 마음에 드신다면 제가 계속 열심히 할 수 있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같은 상태의 배치가 왔을 때 시도하는 바운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타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 같은 배치가 왔을 때 3뱅크를 시도하려고 해도 사실상 출발 자체가 너무 짧게 서 있기 때문에 빨간 공을 1적구로 해서 3뱅크를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앞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앞돌리기 대회전 같은 경우에는 2적구인 노란 공이 코너 근처에 있다면 당연히 시도를 하겠지만 지금은 장쿠션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돌리기 대회전 자체도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시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일 때는 노란 공의 오른면을 맞춰서 단 형태로 오는 바운딩을 시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바운딩을 시도하시더라도 정확한 설계 기준이 없으면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적구가 쿠션에서 너무 붙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키스가 날까봐 밀림을 발생시킬 수 있는 두께를 못 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실수 유형이 있다면 바운딩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단 당점을 많이 썼을 경우에 이런 식의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 바운딩 배치를 득점하실 때 적당한 밀림 그리고 적당한 회전량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앞돌리기 대회전을 치려고 봤더니 2적구가 바로 맞아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많은 밀림을 필요로 하는 배치도 충분히 성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적으신 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은 바운딩은 무조건 상단 당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구와 적구들의 위치에 따라서 굳이 상단 당점을 사용하지 않아도 바운딩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연 밀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연 밀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밀어내지 않았는데 밀림의 형태를 나오는 걸 자연 밀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지금 같은 옆돌리기 배치가 왔을 때 분명히 상단 당점을 주지 않았는데도 1적구를 맞고 쿠션을 맞은 뒤에 수구의 휘어짐 때문에 득점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당점은 전 상단 당점을 사용하지는 않을게요. 자, 지금 같은 옆돌리기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회전을 다 주고 절반 또는 그거보다 살짝 두껍게 치면 득점이 될 것 같지만 수구가 1적구를 맞고 쿠션을 맞은 뒤에 휘어지는 현상 때문에 득점을 못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놓고 설명드렸던 배치가 자연 밀림만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배치인데요. 이 배치의 조건부터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수구와 1적구의 기울기는 2칸에서 3칸 정도일 때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밀림만으로도 바운딩 형태가 갖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 밀림을 약간 억제할 수 있는 하단 당점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극하단 당점은 전혀 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8시 반 정도의 3팁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격량은 너무 강해도 너무 많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쳐주셔도 충분히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배치를 보면 수구와 1적구의 위치는 동일하죠. 근데 처음보다는 2적구가 살짝 더 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아까보다 밀림이 조금이라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하단 당점으로 자연 밀림을 제거시킬 필요는 없고요. 9시 방향의 당점을 사용하시면 적당한 밀림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적구가 조금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약간의 밀림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당점을 10시 방향으로 끝 당점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이적구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가장 많은 밀림을 사용할 수 있는 11시 방향 당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에서 장으로 온다면 한 칸만 되더라도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도 기울기가 한 칸이 살짝 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쳤던 배치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배치가 왔을 때 1적구를 빨간 공로에서 옆돌리기를 치려고 해도 1적구가 바로 2적구를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 바운딩 형태의 공략이 가능합니다. 9시 방향 당점으로 부드럽게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동일한 배치지만 이적구가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자연 밀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10시 반 방향으로 약간 밀림을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자연 밀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림보다는 두께에 집중해서 부드러운 타격으로 밀림 현상이 발생이 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기울기가 좀 더 작아져서 실제로 밀림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회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면 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회전이 많아야 1쿠션, 2쿠션 이후에 조금이라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많이 튕겨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바운딩의 회전량을 결정을 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쿠션에서의 회전에 따른 변화를 생각하시면 조금이라도 쉽게 회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 2, 3 쿠션을 맞았을 때 회전이 많다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안쪽으로 누워줄 거고, 반대로 회전이 없다면 조금 더 튕겨 나오는 형태를 갖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반대로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 기울기가 아까보다는 더 적어졌습니다. 자, 이때는 두 칸 기울기에서 줬던 당점에서 조금씩만 높여주면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칸 기울기일 때 지금 배치를 해결할 때 8시 반 방향의 당점을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당연히 밀림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1적구와 2적구의 위치가 동일해도 8시 반 방향 당점이 아닌 처음부터 9시 방향 당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보다 이적구가 공 하나 정도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9시 방향에서 당점을 살짝 올려서 10시 방향 당점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배치도 보면 기울기가 두 칸 미만이네요. 근데 9시 방향 당점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서 빠질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10시 방향 당점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도 실전에서 나오면 당점 설정이 어려운 배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오늘 내용으로 그대로 설계를 해보면 기울기는 두 칸 미만이기 때문에 9시 방향 당점으로는 이 안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의 밀림을 추가를 해서 10시 방향 당점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치시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자, 다음 배치는 이제는 좀 많이 밀림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11시까지는 아니고 10시 반 정도의 당점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는 이제 밀림을 거의 최대한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시 반 정도의 당점을 사용하겠습니다.
모든 당구가 그렇지만 바운딩 같은 경우에는 두께감이라든가 밀림을 이용하기 위해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 배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보시고요. 혹시나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승당구였습니다.